자, 이번 강의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살펴봤는데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로 가정에서 쓰는 유도 전동기죠.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선풍기 이런 데서 우리는 단상을 쓰고 있잖아요. 220V. 그럴 때 쓰는 전동기를 살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상이 하나가 공급이 되죠. 하나의 상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전자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호, 회전자개가 아닌데 어떻게 돌아갈까? 즉,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번 자개예요. 진동하기만 해, 자개가. 그래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진동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 토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시키는 어떤 힘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회전하지 못해서 뭔가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야 돼. 이 자체만으로는 안 돌아가요. 삼상은 돌아가잖아. 회전자개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단어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전동기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가면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와 하나 이렇게 이쪽에 전류가 들어가면 이쪽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녀석을 이렇게 여러 번 감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럴 때 지금 어떤 순간이지 우리가 이런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면 어떤 순간은 지금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지? 어떤 순간은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60Hz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초에 60번이 출렁거리는 거죠. 아주 순식간에 이런 녀석들이 60번이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는데, 즉 어떤 순간을 한번 보자 그 얘기죠. 이 순간만 지금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순간에 여기 우리가 권선 이쪽에서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요. 크로스로 표현했고,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기에서도 공부했었죠. 그치? 그럼 반대쪽에서는 이제 전류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이제 여기에서도 자개가 만들어지죠. 얘는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요. 얘는 자, 전류가 나오는 모양이니까 자, 어떤 모양으로 얘가 생깁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긴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그치? 화살표 이 방향으로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쵸? 자개가 만들어지고, 얘도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치?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자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이 가운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그치? 이 방향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둘은 사실상 이런 합성된 자개를 생각해 보면 이 방향으로 자개가 생길 거란 얘기죠. 그치?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뀌겠지. 여기 클로스가 되고요. 이쪽은 도트로 표현했고요. 그치?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왼쪽으로 자개가 생기고, 얘는 오른쪽으로 자개가 생기면서, 그렇지? 큰 방향으로는 요 방향으로 또 자개가 생기고, 얘는 이 방향으로, 그렇죠? 자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쪽 방향,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얘도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서 이 합성 자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얘는 회전하는 자개가 아니에요. 이 순간을 보면 물론 전압이 세지거나 또는 작아지거나 하면서 이 크기가 조금 작아지거나 이럴 뿐이지, 그쵸?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동하는 자개가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진다. 그쵸? 교번 자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회전 자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지금 순간을 연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플러스인 상황, 또 마이너스 상황, 이 두 상황을 보면 얘는 이거와 이것만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 얘기라고. 자개가. 회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이건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오호, 회전 자개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얘가 유도 전동기가 돌아갈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지.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이론,
이 전동기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교본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마치 가상을 한 거죠. 두 개의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는 거죠. 얘가 이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쪽 반대 방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즉 두 대의 전동기가 이 안에 축을 공유하면서 축을 공통으로 하면서 두 대의 전동기가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동기 설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봅시다. 두 개가 지금 사실상 충돌하는 거죠. 이 자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와 이 방향으로 서로가 지금 충돌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때 회전자의 속도는 그쵸? 동기 속도에 1-s 곱했던 거 기억나죠? 일단 요것이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 이게 동기 속도고요. 거기에 효율을 곱했다. 이렇게도 보자고 그랬지. 자, 어려워요. 조금 부드럽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부드럽게 한번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 이 순간에 자, 이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회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봤지만 이 힘 이런 녀석들을 두 개의 어떤 합으로 벡터 합으로 지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요 녀석은 이 방향으로 지금 사실상 자개가 발생하고 이 방향으로 지금 두 대의 지금 전동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 방향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벡터적으로 요 성분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쪽에 있는 전동기 한 대 가상이지 물론 거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면 그 녀석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벡터합으로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부드럽게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만 이해해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우리가 자속 크기를 파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각각 우리가 분리해낸 그쵸? 분리를 해낸 거야. 요 녀석을 지금 이거와 이걸로 분리해낸 것을 여기를 phi a로 나타내고요. 이 녀석을 phi b로 나타내면 즉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전동기는 그쵸? 상대 속도가 뭡니까? 우리가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이게 정방향이다. 이것을 역방향이다. 이렇게 가정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정방향에서는 자 지우고 정방향에서는 상대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기 속도에서 그 회전자 속도를 뺀 거죠. 그치? 그것이 동기 속도에 이 슬립이 곱해진 것이다. 이거 이해할 만하죠? 그럴 때 이쪽 반대 방향에 있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동기 속도가 이렇게 갈 때 그 회전자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서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했다면 이 녀석의 상대 속도는 동기 속도에 사실상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이 부호가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이 되면서 여기는 플러스 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이 n이라고 했던 1-ns를 여기에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대입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1-sns 이건 다분히 수학적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해보면 ns-sns 이렇게 되면서 ns가 두 개네. 그쵸? 이쪽에 정리해봅시다. ns가 두 개네. 그럼 뭡니까? 2ns-sns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ns로 묶어내버리면 그쵸? 이쪽으로 ns로 묶어내버리면 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그 녀석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역방향 반대 방향은 지금 우리가 요 녀석 상대 속도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쪽에 슬립과 토크 곡선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는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슬립이 2-s가 주어졌네. 그치? 그러니까 정방향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자, 이쪽에 슬립이 1일 때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쪽부터 배웠었죠. 지금까지. 그치? 그리고 슬립이 0이 될 때 이거는 사실상 속도가 얘가 0이 되죠. 그치? 그리고 슬립이 0일 때는 이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았을 때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요 녀석의 토크 곡선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반대 방향 요 녀석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으로 더 가게 되면
0에서 1까지 왔으면 1에서부터 2까지도 이제 필요하더라 그 얘기라고. 그래서 자, 요 녀석의 토크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토크 곡선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녀석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녀석은 이 녀석의 대칭이면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토크 곡선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아하, 요 녀석에 해당되는 토크 곡선이 이렇게 토크 곡선이 된다면 요 녀석, 이쪽 전동기, 우리가 전동기 두 대로 지금 보자고 그랬었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토크 곡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둘이 반대 방향으로 대칭인 곡선이 되고, 바로 그 녀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사실 더해보면 그 크기, 요 크기와 요 크기를 더해서 계산해서 모든 것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토크 곡선이 만들어진다. 부드럽게,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한번 그렇게 재밌게 한번 그냥 재미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슬립이 1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회전자 속도가 0일 때죠. 0. 이때에는 결국 이 두 녀석의 최종적인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바로 이때에는 이 A에서의 토크와, 그쵸? 이게 A에서의 토크 곡선이죠. 그리고 이 녀석이 B에서의 토크 곡선이 되는데 그 두 녀석의 합이 0이 된다 그 얘기야. 즉 처음에 시작할 때 얘는 기동 토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요 녀석의 토크 곡선이었으면 이렇게 기동 토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결국 기동 토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 전동기설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A에서의 토크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또 B에서의 토크 곡선 이렇게 되면서 이 둘의 합에 의해서 토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슬립이 1일 때 뭐였습니까? 회전자 속도가 0일 때 토크가 안 만들어진다 그 얘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고장난 선풍기 여러분들 봤나요? 윙 소리 나면서 안 돌아가는데 손으로 한 번만 틱 이렇게 기동 토크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 얘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듯이 여기에서 토크를 조금이라도 이 방향이든 토크를 조금이라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속도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이 토크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는 계속 증가된 토크의 힘으로 회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 전동기설, 두 대의 전동기로 설명해 보는 이론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그래서 기동 토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야. 이때의 토크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슬립이 이렇게 여기가 0이죠. 이때 S가 0인 데가 지금 이 부분인데 0이 되기 전 이 부분 어딘가에서 이미 토크는 0이 돼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그쵸? 2차 저항, 건선형 같은 경우에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얘는 3상 유도 전동기하고는 달리 최대 토크가 감소해버려. 3상 유도 전동기에서 뭐였습니까? 최대 토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비례추이를 했지만 단상 유도 전동기는 비례추이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그리고 2차 저항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값을 갖게 되면 토크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은 뭐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를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기동 토크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동 토크가 만들어지면 회전하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본 정도다. 부드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3상 유도 전동기에서 우리가 비례추이 그랬었지. 그래서 기억납니까? R2 플러스 R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최대 토크가 이 방향 요거 이렇게 증가하는 그걸 우리가 비례추이다 그랬었죠. 하지만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최대값이 이 녀석들이 달라지면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원칙적으로 이 강의를 사실 찍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부드럽게 단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치?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세요. 알겠지? 반복해서 봐주시면 더 좋고, 그치?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